네, 안녕하십니까.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입니다. 6월 7일 화요일 장중 시황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30.96포인트, 1.16% 하락한 2639.69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11.20포인트, 11.17포인트, 1.25% 하락한 880.34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수의 낙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오늘의 시장은 간밤에 뉴욕 증시는 이제 상승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조금 차별적으로 낙폭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뉴욕 증시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좀 악재들이 많았어요. 사실 저는 간밤에 뉴욕 증시가 하락 전환하면서 끝나는 게 아닌가. 물론 출발은 강하게 했는데 장중에 일단 국채 10년물 금리는 아시겠지만은 한동안 안정이 좀 돼 있었어요. 그러면서 2.7%대까지 거기서 좀 이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었는데, 이제 이번 주에 아시겠지만은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의 5월 CPI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연준이 계속해서 6월, 7월의 그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스탠스를 밝혀놓은 상황이죠.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면서 국채 10년물이 3% 이상, 3% 선을 돌파했어요. 이러면 사실 시장에는 상당히 악영향을 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유가가 많이 올랐죠. 간밤에 장중에 WTI가 12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110달러 선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120달러 돌파가 시간 문제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어제 장중에 120달러 선을 돌파했어요. 물론 종가는 118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지만은 어제 이제 그 유가를 끌어올린 가장 큰 원인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판매 가격을 인상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5월 그 CPI도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시장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해서 아직까지 회의적인 시각들이 만만치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유가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유지한다면은, 고점에서 움직인다면은 인플레이션의 둔화가 쉽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런 부분들이 간밤에 뉴욕 증시에 시장은 올랐지만은 지수는 어쨌든 간에 소폭의 상승으로 끝났지만은 시장에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우리 시장에는 이렇게 좀 이제 부정적인 요인들이 오늘 지수의 하락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번 주 CPI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 시장의 예상은 지난달 수준에서 크게 변동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금 완만하게나마 좀 둔화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모습들이 조금 이번 달에 만약에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은 이 부분 다시 한번 시장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일단 국내 증시만 놓고 봤을 때는 수급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어요. 주식 시장에서의 어떤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강하게 팔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어떤 스탠스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외국인은 지난주 초반부터 좀 코스피 시장 중심으로 매수세를 늘려가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다가 지난주 후반에는 물론 매도로 좀 돌아왔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스탠스는 확실히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수급에 대해서는. 근데 다만 이제 오늘 간밤에 뉴욕 시장에서 다시 한번 국채 금리가 13% 돌파했고, 이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좀 강달러가 진정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다시금 이제 어제 달러가 올랐죠. 그러면서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면서 다시금 원달러 환율이 1250원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시장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보이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최근에 그 환율의 흐름을 보면은 뭐 엔이라든가 이런 것과 대비해 봤을 때는 우리가 상당히 좀 견조해요. 엔화는 지금 뭐 1달러 130엔에서 계속해서 그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원달러는 그래도 뭐 1280원 위에서까지 올라갔다가 1230원대까지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는 조정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1240원, 오늘 1250원 이렇게 조금 이제 그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원달러 환율은 상당히 좀 안정이 되어가는 이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일단 오늘은 그 뉴욕 증시에서의 어떤 악재 요인들, 여기에다가 국내 증시만 놓고 보면은 수급적인 부분들, 특히 현물 시장보다는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 매도세가 특히 시장에 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뭐 오늘 대부분의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그래도 올라오고 있는 업종들을 보면은 정유 업종들, 역시 이제 유가의 영향입니다. 오늘 S-오일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어요. 최근에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 오늘은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이제 유가의 상승에 영향을 받아서 가스 관련주들, 뭐 도시가스라든가 LPG 관련주라든가 이런 쪽도 다 같이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뭐 우리가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또 이제 그 북한에서의 어떤 탄도미사일 발사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이런 뭐 우리가 얘기하는 방산 관련주들, 우주항공 관련주들, 방산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뭐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또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 부분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뭐 폐기물 처리 관련주들이 KG ETS 같은 경우가 좀 올라오고 있고, 뭐 일부 철강주들 뭐 이런 쪽이 좀 올라오고 있고요. 조선업종이 뭐 반등을 좀 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눈에 띄는 부분들이 간밤에 말씀드린 대로 그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다시 3% 위로 올라오면서 성장주로 분류되는 업종들의 약세가 두드러져요. 인터넷 대표주들, 최근에 좀 반등을 했던 카카오라든가 네이버가 오늘 다시 3%대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차전지 관련주라든가 또 바이오라든가,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에서 성장주로 꼽히는 이러한 업종들의 약세가 오늘은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IT 대표주들도 빠지고 있죠. 뭐 LG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도 1%대의 하락세. 이 뭐 지금 최근에 다시금 반도체 관련해서 조금 부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영향을 주고 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이미 주가에 선반영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한쪽에선 또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러한 좀 부정적인 요인들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IT 밸류체인에 있는 업종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뭐 그 밖에도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게임주라든가 또 메타버스 관련주라든가,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장주로 분류가 되는 이러한 업종들이 오늘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약해드리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지수를 좀 끌고 내려오는 상황이고, 여기에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의 어떤 이런 국채금리 상승, 그리고 유가의 상승,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다만 국내 증시의 경우 일단 최근에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은 지수가 2600 거의 90선 근처까지 반등이 났죠. 아시겠지만은 2550선까지 빠져있던 지수가 한 20일 만에 2690선까지 반등이 났고요. 그 이후에 지금 조금 시장은 또 숨 고르게 들어갔다. 일단 저점 대비해서 한 4-5% 정도 코스피 지수가 반등이 난 상황이고, 지금은 일단 그에 따른 숨 고르기의 국면에 있다, 큰 흐름에서 보면은. 그래서 당분간은 2600대 중반에서의 흐름, 2600 한 2-30에서 2600 한 7-80 정도의 흐름이 당분간은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일단 아직까지 오늘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은 시장이 어떤 안심할 만한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악재 요인들이 조금씩 이제 완화가 되고 있고 희석이 되고 있고 소화를 해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
조금의 그런 노이즈가 발생을 하면은 시장은 아직까지는 높은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만큼 시장이 아직까지 투자 심리가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뭐 우리 나중시가 특히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시장의 어떤 하방 경직성이라든가 또는 지지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그 하락에 대해서 지나친 우려보다는 지금은 이제 큰 그림에서 지수가 좀 박스권에 다시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2600대 중반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2600 한 2, 30에서 2600, 7, 80의 박스권. 일단 2700의 돌파가 상당히 중요한데 2700이 왜 중요하냐면요. 2700에서 2760 정도의 라인이 자, 잠깐 차트를 보시면은 2700에서 2760의 라인. 대략 한 여기서 이 정도의 라인이에요. 여기가 보시면은 올해 1월 말부터 지금까지라기보다도 한 4월까지 한 3개월 동안의 엄청난 박스권이었어요. 여기 지금 올해 연초 이후에 매물들이 대부분 몰려있다라는 거예요. 전체 매물의 한 40%가 몰려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데, 그게 결국 그렇다는 부분, 그러니까 결국 이 2700을 뚫어서 이제 거기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본격적인 상승의 흐름들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일단은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지수보다는 조금 업종이라든가 종목 중심의 그런 시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시장이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2700의 돌파가 급선무인데, 뭐 이번 달 5월 미국의 CPI라든가 이런 그 지표들을 좀 확인한 다음에 아마 시장이 방향성을 정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계속해서 시장이 조금 이제 그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지만은 여전히 쉽지 않은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은 철저하게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응, 그리고 지수보다는 아직까지는 업종과 종목 중심의 순환매에 편승하는 이러한 시장 전략이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오늘 장중시황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